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책 소개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4월 달쯤에 읽었던 책입니다. 요즘 봄바람 좀 불어오고 좀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 배경이 좀 지중해 쪽 이런 소설 또는 책을 좀 찾아봐요. 네, 그런 책들을 읽으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읽었던 책이 아나바시스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나바시스, 이제 페르시아 원정기란 이제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됐어요. 이제 아나바시스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좀 귀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원정기라는 책으로 한번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바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등산? 오르다? 어떤 이제 그리스 이제 용병들이 소아시아 반도에 산맥을 이제 오르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전을 피 튀기게 이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목을 아나바시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이제 시작이 페르시아 그 제국의 어떤 왕이 계승전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이제 이제 황제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장자인 페르시아식 이름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장자니까 순서대로 딱 황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의 동생이 이제 키로스. 이 키로스는 좀 나름대로 야심가고 굉장히 인망이 좋고 또 덕이 좀 있었고 아무튼 왕제로서 많은 자질을 갖췄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키로스가 자기 형을 좀 제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왕이 오르자마자 작전을 짜죠. 키로스는 이제 이 소아시아 반도에 좀 그리스 좀 가까운 요쪽 땅을 갖다가 이제 태수로서 이제 샤리프라고 하는데 태수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이쪽 임명을 받았죠. 자기 형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몰래 군사를 모으는데 명분이 뭐였냐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이민족들, 유목민들이 좀 반항적이다. 얘들을 정벌하겠다. 그러면서 군세를 모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모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 용병들이에요. 그리스 이제 병사들은 굉장히 유명했죠. 요 시대 전에 이제 유명했던 이제 페르시아랑 그리스 전쟁이 있었고 이제 그리스 중갑보병의 어떤 굉장한 위력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리스 출신들의 용병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물론 모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는 우리의 이민족을 좀 정벌을 해야 돼. 그래서 좀 모으고 있어. 10,000명 정도 남짓 이제 인원수를 모읍니다. 이 용병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주인공인 이제 크세노폰이 있어요. 이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무를 다 겸비했다고 보면 되고 이 사람이 누구 제자냐?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한테는 제자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플라톤, 그리스 철학의 아빠죠. 그 다음에 크세노폰도 있어요. 근데 크세노폰은 플라톤처럼 어떤 그런 정밀한 철학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도 글을 많이 남겼고 또 전쟁터에서 용명을 많이 남겼던 문무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이 얘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갔어요. 스승한테 가서 가면 안 돼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조금 말렸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너 델포이 가서 한번 신탁을 받아와봐. 이제 요런 이제 책들 보니까요. 그 그리스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신탁, 신한테 뭘 물어보고 또는 길흉화복을 점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신탁에 따라서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게 보편적인 문화더라고요. 크세노폰이 델포이 가서 뭘 물어봤냐? 제가 그 원정에 참전해서 무사히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신탁을 받아서 와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벙쪘죠.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좀 말년 취지에서 너 거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러 왔더만 이게 무사히 돌아오는 방법을 물어봤네. 근데 뭐 어째 제자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래 무사히 잘 다녀와. 그래서 얘가 이제 가요. 아마 원정 거기 그 참전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 어떤 장교급이라든지 장군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귀족 가문이니까 이름은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 시작은 요렇게 이제 그리스 땅을 벗어나서 지금 터키 땅이지만 옛날에 다 요런데 이제 소아시아 이제 서부 연안은 이제 그리스 이제 식민 도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이제 소아시아 반도 남쪽을 따라 행군할 때는 꽤 분위기 좋아요. 그 책에서도
뭔가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고 군인들 행군도 좀 경쾌한 것 같고 또 사실 요쪽 지역은 그리스 어떤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다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티로스의 어떤 전설이라든지 마이더스 왕의 전설이라든지 그런 전설들이 서린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서술을 하는데 굉장히 밝고 명쾌했어요. 행군 속도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약 35km 하루에 그 우리 군대 가서 요즘에도 보면 뭐 행군 속도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 하루에 맥시멈 행군 속도가 한 35km였던 것 같아요. 한 35km 속도로 이런 그렇게 험하지 않은 지형들을 쭉 이렇게 행군을 해요. 근데 가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더 넘어 시리아 땅이 나오거든요. 시리아 전쟁 내전 나고는 막 그랬던데 뭐 IS 애들 설쳤던데 이제 곧 시리아 이제 지중해 동지중에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시리아 땅이 나오는데 딱 시리아 땅으로 가는 관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웅성웅성거려요. 아 이거 뭐야? 뭐 좀 냄새 이상한데? 우리 왠지 저기 제국의 심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 용병 리더가 이제 클레아르코스라는 사람인데 이 클레아르코스에 대한 잠깐의 평가도 그 책에 나와요. 한마디 요약하면 뭔가 전장의 함성이라든지 피 이런 걸 쫓아다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화약 냄새에 이제 몸에 잔뜩 밴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클레아르코스는 가고 싶어. 가서 한 빡시게 한번 큰 전쟁을 치르고 싶고 큰 전리품 얻고 싶어. 그래서 얘가 이 키로스랑 이 그리스 용병들 사이를 좀 중재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 용병들한테 급료 50% 인상. 자 여기를 정복했을 때 너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전리품을 줄 거야. 키로스도 한마디 해요. 내가 이 땅을 정복 못할까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많은 걸 정복했을 때 나눠줄 친구들이 없을까봐 오히려 걱정돼. 걱정하지 마. 팔로우미 나 따라와. 이런 이제 파격적인 조건들을 듣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그리스까지 돌아가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지금은 지도가 있고 굉장히 정확한 지도가 있고 뭐 심지어 위성 항법 그때 당시에는 길잡이가 없으면은 다시 못 가요. 그 다음에 보급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이제 좀 약간 적대적 이유로 변하겠죠. 그 보급도 문제고 현실적으로 돌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래 가자 하고 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국의 심장을 향해서 바빌론을 향해서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좀 사막지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막지대가 나올 때 어떤 보급의 어려움도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사막지대에서 뭐 보급이 어려우니까 사냥하는 것도 나와요. 뭐 사냥할 짐승이 타조, 야생당나귀, 느시새였는데 느시새는 좀 맛이 있었대. 좀 어렵긴 하지만 2인 1조로 이렇게 딱 하면은 잘 잡을 수 있었대. 그렇게 이제 아랍의 사막을 건너서 제국의 심장을 점점 진군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근처에서 이제 대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전쟁 보면은 이제 전쟁을 결판짓는 게 큰 벌판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전 장소를 어디서 벌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선택을 이제 하려고 치열하게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죠. 황제한테 좀 말렸던 것 같아요. 황제가 후퇴하는 척, 뭐 싸우는 척, 후퇴하는 척 하면서 어느 장소로 이제 유인을 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쿠낙사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이름이 이제 쿠낙사 전투라고 검색해보면은 이 전투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개는 그 아나바시스라는 책이 아마 중요한 사료로 이렇게 기본이 돼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는데 지형을 보니까 이쪽에 어떤 강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군대가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전투를 벌이는데 군대가 수가 양쪽이 얼마였냐? 쪽은 한 그리스 이제 용병들 1만 플러스 알파고 3만 정도의 이제 키로스 얘가 징집한 페르시아 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좀 황당해. 이게 우리가 누구랑 싸운 다음에 졌을 때 우리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1대 100으로 1대 10으로 내가 그래서 내가 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잖아요. 크세노폰도 황제 밑에 소환된 장수가 이제 4명이에요. 근데 이 4명이 각각 30만을 갖다가 데리고 왔대? 그러면 이게 120만이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120만 원 징집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나는 좀 이게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건 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크세노포는 또 강조해. 내가 이제 그 전쟁 포로 신문해 보니까 진짜 그 포로가 그렇게 30만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봤을 때, 제 추측은 뭐냐면, 옛날 이때 당시에 어떤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 통역을 할 때, 이게 통역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특히 숫자 같은 거는 10배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추측은 이 30만이 아니라 각 장군들이 3만을 갖다가 아마 할당받았던 것 같고, 사실 여기 모였을 때는 이 3만을 다 못 데려갔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나고명들도 있고 했을 때 한 10만 정도가 아마 합리적인 숫자이지 않을까는 제 생각입니다. 역사학자들도 10만 미만으로 다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약 한 4만 대 10만의 전투였지 않았을까. 묘사하는 거 보면은 키로스의 그 군대가 여기 좌익을 맡고 우익을 이제 그리스 이제 용병들이 맡았는데, 반대편에 이제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렇게 쫙 있고 중앙에 황제가 있는데, 우리 편 좌익에 거의 뭐 이쪽 끝에까지 올 정도로 이제 펼치면 굉장히 이쪽이 훨씬 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걸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이런 큰 회전이 그 뒤에도 이제 알렉산더 원정 때 일어나요. 한 80년 지난 다음에 이때보다 알렉산더의 그 가오게말라 전투 이런 거 묘사한 거 보면은 굉장히 교묘한 기동전술로 그 입체적인 전장이 벌어지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벌어져요. 키로스가 딱 이 그리스 클레아르코스한테 딱 전령을 보내요. 황제가 확인이 된다. 근데 사실 이때는 왕위계승 전쟁이기 때문에 왕을 잡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얘를 잡자. 그러니까 너 군대를 갖다가 일로 조금 이동시켜가지고 우리 같이 요걸 갖다가 단박에 황제를 죽여버리자. 나쁜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 가오갈마르 전투에서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에서 이겼었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였지만은 순간 다리우스 황제를 갖다가 그 전장에서 패퇴시키면서 그 전투에서 이겼었거든요. 나쁜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는 클라르코스가 딱 보니까, 자, 뭐 맞는 얘기긴 한데, 내가 일로 군대를 갖다 이동시키면은 이 상대방 좌익이 이 포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위 선멸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키로스한테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그냥 직진해요. 직진해서 이 페르시아의 좌익이랑, 항상 얘네 그리스 얘들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딱 부딪히는 거 보면은 파비안 뭐 전쟁터에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와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참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상대방을 좀 쫄게 만든 노래겠죠. 페르시아군의 좌익은 부딪히자마자 순식간에 붕괴돼요. 아마 이 정면 돌격에서는 이 그리스 얘네들의 어떤 밀집 보병, 중갑 보병을 아마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아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나게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페르시아군의 좌익은 여기서 막 붕괴돼요. 쫙쫙 밀어붙여. 그리고 페르시아군 보면 이제 우익이 많이 이렇게 남아 돌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전투에 참가를 안 해. 쫙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베이스 캠프라고 해도 되겠죠. 진영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모든 물자가 다 이렇게 냅둬 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 키로스 연합군의 어떤 진영을 그냥 막바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약탈에만 참전하게 되고요. 자, 키로스는 용감하게 이 황제 쪽으로 돌격을 해요. 여기에 돌격할 때 약간의 복선이 좀 설명이 돼요. 그리스 군들 보면은 다 쇠로 된 투구에다가 중갑에다가 방패 들고 딱 가는데, 이상하게 이제 페르시아 군들 보면, 이 기병들 보면은 여기도 갑옷 입고 하는데, 얘네 페르시아 귀족들은 이 투구 쓰는 걸 좀 싫어했다네. 별로 잘 안 썼다네. 키로스도 이 투구 말고 요 이마 가리개만 하고 갔다고 해요. 그 일본 영화 보면은 일본 사무라이들 보면 이마 가리개만 하는 애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마 가리기만 하고 갑옷 입고 돌격을 하는데, 그게 아마 이 복선인 것 같아요. 이 돌격은 굉장히 용맹하고 저돌적인 돌격이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 왕도 좀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꽤 위협적인 돌격이었는데, 이 어디서 날라온 투창 하나가 키로스의 이 눈 밑을 팍
가격을 해요. 아마 맞으면서 안아골절이 생기면서 아마 낙마를 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낙마한 다음에 주변에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제 돌격해 와서 난도질해서 여기서 전사해버려요. 근데 이게 왕이 쟁탈전이잖아요. 야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전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전선이 붕괴되고 이쪽에 이제 얘도 뚫고 이리로 쭉 가요. 전쟁이 이렇게 되는 동안에 날이 좀 어두워지고 이제 그리스 애들 신나게 쫙 이제 붕괴시킨 다음에 진영이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 분위기 장난 아닌 거라 좌익 쪽에 있던 페르시아 쪽 사람들은 키로스가 전사했다는 거야. 이제 이 용병들 이제 돌아버리지. 물주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야 귀족 중에 한 명한테 너가 왕 되면 안 돼? 우리가 도와주게 하니까 그 귀족도 아니야. 나는 좀 직책이 낮아서 나는 그런 거 왕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여기서 그냥 끝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영도 이제 약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저녁에 배 굶으면서 아이씨 어떡하지 하고 하는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전령이 와요. 자 무기 다 내려놓고 항복하면은 우리가 좀 관대하게 해줄게.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고 이제 그리스 용병들은 자 여기서 우리는 무장해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돌파해보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배가 고프잖아. 일단은 보급이 중요해.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전쟁터 주변에 그 마을 하나 거기 보급을 위해서 이제 가고 밤중에 마을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 소란스러운 거. 왜 소란스럽냐?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동하는 와중에 우리가 페르시아한테 야습을 당한 줄 알고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걸 갖다가 지휘관들이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진정시키는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숨결, 혼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대목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요. 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얘들 함부로 공격을 못했어요. 그 그리스군 그 지척에 진영을 설치했지만 얘들도 이 그리스군들의 어떤 그 전투력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칠 생각은 못하고 좀 서로 대치 상황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양쪽이 어떤 합의에 이르렀냐. 페르시아 그 4명 장군 중에 한 명이 이름이 타사 페르네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 타시가 임지가 이쪽이에요. 그 그리스 가까운 소아시아 반도. 그래서 이게 일로 그리스 애들 일로 가고 싶어도 이 길잡이가 없으면 이거 완전 되게 이제 헤매는 거예요. 어렵고 보급도 문제가 크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 이겨 끝났는데 자 타시가 자기 임지로 갈 건데 갈 때 너희들 그 가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같이 우리가 길잡이를 해줄게. 그리고 보급 문제 니들 여기서 마을에서 이렇게 돈 주고 보급품 살 수 있게 우리가 다 어레인지 해줄게. 야 그냥 가자. 이게 됐어요. 그래서 잘 해결됐죠. 근데 얘들도 좀 불안한 거야.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랑 티그리스 강이 이제 만나는 곳이잖아요. 되게 비옥한 곳.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운하라든지 이런 물길들이 많았었나 봐요. 농사 목적으로. 근데 지구 나면서 가만 보니까 아니 이거 뭐 농번기도 아닌데 물을 이렇게 채워놨어? 보니까 이게 우리들 진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막을 그런 물이지 않을까 의심이 돼요. 뭐 의심이 뭐 밑도 끝없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되고 의심이 되고 못 믿겠고 언제든지 얘네들이 우리를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가다가 클레아르코스가 이제 타시한테 가가지고 우리 서로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우리 다들 죽는 거고 우리 이제 화기애애하게 잘 가자. 우리 한번 그런 우위를 한번 다지고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시가 그렇지. 아니 야 우린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그냥 갈 거야. 그러면서 타시가 클레아르코스랑 그때 이제 그리스 용병대의 어떤 그런 장교급들을 초대해. 우리 잘 해보자. 막사 안에 들어올 때 자, 칼 같은 거 놓고 얘 와. 그래서 왔는데 다 죽여버려. 몰살당하고 그 장교 중에 한 명이 그 창자 삐져나온 거 손으로 움켜쥐고 그리스 본진까지 가서 얘기해. 우리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그리고 죽죠. 그때 이제 그리스 얘네들은 또다시 타시한테서 이제 전령을 받아요. 자, 무기 다 손놔. 그리고 항복해. 근데, 크세노폰이 거기서도 이제 좀 리더십을 발휘해요. 이제 회의 때 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야가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잖아. 이제 말빨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빨 좋게 다 설득을 해. 자, 우리 무기 들고 어쨌든 간에
이걸 넘어서 가자. 죽은 장교급들 대신해서 장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승급해서 이제 가요. 길을 어디로 잡냐면은 이 고산지대로 잡아요. 근처로. 왜냐면 이 강들이 이렇게 넓은 데는 건너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강의 상류 지역은 좀 좁아요. 그래서 강의 상류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동을 할 때 이제 타사페르네스도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해보려고 시도는 하지만은 이제 그게 무위로 끝나요. 잘 막아내요. 그리고 일로 올라가서 이제 산악지대로 가는데, 이제 산악지대 올라가는 게 이제 얘네들한테 굉장히 고역이에요. 왜냐면 그리스 이 지형을 보면 이제 바다, 얘들은 이제 바다,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근데 그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이민족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근데 이민족들한테 뭐 이렇게 보급품을 얻을 때 어떻게 얻냐? 그냥 약탈이죠. 이민족들은 약탈당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들 사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기원전 400년? 뭐 훨씬 전인데, 굉장히 오래전 전이죠. 한 2000 몇백 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 벌써 쿠르드족들이 나오더라고요. 쿠르드족 하면 뭐 뉴스에서 좀 봤을 거예요. 터키랑 이라크 쪽에 나라 없는 이제 2,500만 명쯤 되는 큰 민족인데, 굉장히 용맹하지만 나라 없이 학살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애들. 근데 걔네들이 이때 당시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화살 쏜 애들로 나오고, 이제 힘들었던 건 이 화살이 팍팍 박힐 때마다 가구도 뚫리고 방패도 뚫린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애들은 아까 전에 이제 전투해 봤을 때 회전 이렇게 좌익 우익 이렇게 쫙 전선을 펼치고 방패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일반적인 전투 때 강점을 많이 발휘하는데, 산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중갑보병들이 활약할 기회는 거의 없고, 오히려 경방패부대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나무로 된 가벼운 방패랑 투창 이런 걸 들고 있는 병패병들이 더 활약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 고지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지에서 서로 점령하려고 막 싸우는데, 이때가 고지전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민족들도 이제 고지에서 그리스 애들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 애들도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고지전을 벌이는데, 고지전에서는 이제 중갑보병들은 별 힘을 못 써요. 일단 경방패 부대들이 먼저 선발대로 가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크세노폰이 주로 이제 경무장 보병들을 이제 지휘했었고, 그때 이제 많은 인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 속에서 눈 오는데 퍽퍽 밟히는데 막 동상걸 가면서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아나바시스 오르다. 아마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리더십, 그런 단결력들이 시험받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아마 아나바시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나바시스 과정이 전체 여정에서는 길지는 않지만, 짧은 과정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통, 그 다음에 사망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흑해 바라보는 이제 지형의 요 산꼭대기에 딱 올라왔을 때, 바다가 보였을 때, 바다다 하고 다들 함성 지르고 앞에가 난리가 났고, 그 과정이 이 아나바시스 요 과정 중에 제일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흑해 바다를 보고 나서 이제 흑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뭐 여기서도 몇 가지 뭐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이 그리스 땅까지 가고, 자,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큰 나그병 없이 거의 한 6,000에서 한 8,000명 사이의 병사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돼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 패권을 쥐고 있던 애들이 스파르타 애들인데요. 스파르타 애들이 이제 이때 당시 좀 페르시아 이쪽에 좀 분쟁이 벌어졌어요. 이 아나바시스를 거친 이 그리스 용병대를 우리가 좀 동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대부분은 이제 스파르타 쪽에 인계가 되고, 주인공 크세노프는 그 원정에 참전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재미없었나? 이상입니다.